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공매도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왜 불리한지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15일이죠. 내년 3월 15일부터 공매도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시켰었죠. 근데 그 다음 6개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건데,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 막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니까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표니까, 아 그래 연장하자. 그래서 지금 1년이 연장되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다고 제가 봤어요. 그 뉴스 제가 예전에 봤는데, 해외의 많은 나라들도 공매도를 6개월 정도는 금지시켰지만 1년 동안 금지시킨 나라는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특별하게 1년 동안 이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3월 15일이 되면 과연 또 연장을 해줄까?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더 연장해야 된다, 막 불평불만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때에는 공매도가 다시 부활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분명히 제가 보기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뉴스나 매스컴 대충 봐도 제가 보기엔 거의 100%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 테마주를 제가 쭉 봤는데, 정치 테마주 중에 윤석열 형님 정치 테마주도 저희도 좀 보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 윤석열 형님이 진짜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대통령 선거에 진짜 나간다 만약에, 그래도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안 나간다라고 해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도 않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찾아가지고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재밌었는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무료로 하고 있는데 좋아요라도 눌러달라. 좋아요 눌러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눌러주셨습니다. 조회수가 800 정도인데 좋아요가 거의 200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매번 얘기해야 되나? 지금 좋아요 누르세요. 누르셨나요? 안 누르면 안 하려고요. 누르세요. 안 누르신 분 있는데 누르세요. 안 합니다. 다 누르셨죠? 다 눌렀다고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일단 뜻을 좀 풀이해보면 한문으로 이게 빌공입니다. 뭐 연령대가 다들 저보다 높으시니까 한문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죠. 이게 빌공자인데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매도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없는데 어떻게 매도해? 근데 어쨌든 그 뜻이 공매도입니다. 비어있는 걸 매도한다. 좀 개념을 좀 읽어보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없는데 매도하는 거라는 거죠.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다시 사서 결제일 안에 그 주식 대여자,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한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가겠죠? 요거를 딱 보고 딱 이해하시면은 뭐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그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순화시킬게요. 최대한 쉽게. 일단은 그 천억짜리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천억짜리 회사인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한 주에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총 이 회사의 그 상장된 주식은,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1000억짜리 회사인데 한 주에 1억이다. 1억이면 1억이면은 이제 총 1000주가 있는 거, 1000주.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했나? 그냥 할게요. 1000주가 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가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글씨 못 쓰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좀 극단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 1000억짜리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기관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시총이 한 500억 정도가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 이 회사의 주가는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 회사의 대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주주한테 주식 좀 빌려줘.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을 지금 1000주인데 이 대주주가 한 500주 갖고 있다고 하자. 대주주가 500주를 갖고 있어요. 500주 갖고 있으니까 나 200주만 빌려줘. 200주 빌리면은 이 기관은 200억 원치를 빌린 거잖아. 200억. 이해 가시죠? 200억을 빌렸는데 대주주 입장에서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빌려줄 수는 없지. 그래서 기관이 알았어. 그럼 내가 이자 줄게. 이자 금리 요즘에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너 금리 5% 줄게. 원래 3%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라고 이야기할게요. 5%면 200주면 200억이죠. 제가 말한 거 이해 가시죠? 그냥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해 안 가시면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자, 200주면 200억인데 금리 5%로 이제 대주주가 기관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면 5%니까 얼마죠? 이자가 10억이죠. 기관은 10억, 1년 동안 10억의 이자를 대주주한테 줘야 됩니다. 대주주 입장에 좋아요, 안 좋아요? 땡큐죠? 고맙죠? 난 10억을 챙기니까. 왜냐면 대주주는 주식을 못 판다고 전제하고 대주주 이 사람은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주식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10억이나 받으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기관이 어쨌든 10억이라는 이자를 주고 200주를 빌립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이 회사를 공매를 치기 시작해요. 공매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이 회사의 가치가 500억이라고 판단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이 기간까지 합세해서 매도를 해버리면 말하자면 200억을 매도해버린 주가가 쫙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총이 500억이 됐다. 그러면 기간이 500억이 된 다음에 이때부터 다시 기간이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해서 지금 200주 빌렸잖아요. 200주를 빌렸으니까 다시 200주를 사야 돼요. 200주. 그러면 지금 500억이면 한 주에 얼마예요? 한 주에 0.5억이죠? 5천만 원이죠? 0.5억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좀 어렵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잘 보세요. 자, 그러면 200주를 사면 0.5억이면 곱하면 얼마죠? 100억이죠. 그죠? 100억. 그러면 이 기관은 말하자면 200주를 아까 200억에 샀잖아요. 200억. 이거 좀 이쁘게 쓸 거 그랬나? 여기다 쓸 거 그랬나? 계속 얘기할게요. 자, 200억의 주식을 빌렸는데 이 기관이 말하자면 100억으로 다시 200주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을 다시 대주주한테 줍니다. 그러면 얘는 200주를 빌렸죠. 200주를 빌려서 다시 200주를 갚았어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원래 빌렸던 거 그대로 갚은 거고, 그렇게 되면 기관은 얼마의 차익이 생겨요? 100억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 100억을 번 거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자를 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100억 빼기 10억 하면은 90억을 번 거잖아요. 기관은 90억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해 가시겠죠? 좀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숫자가 들어가니까, 산수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제가 숫자를 좀 크게 잡았는데,
자, 그러면 기간은 90억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일단 제가 그러면 그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가 아니라 자, 요 호가창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공매를 어떻게 치는지. 공매를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진짜 기분이 더러워요. 제가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도 설명드릴게요. 공매를 어떻게 치냐면 요 바로 위토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6,000주가 걸려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설명할게요. 100만 주가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주. 15,450원에 100만 주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 거예요? 여기 100만 주 걸려 있는데 이거 사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살까요? 안 삽니다. 100만 주가 걸려 있으면 이 100만 주를 돌파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걸 누가 사요? 안 사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100만 주이 걸렸어. 아, 몰라, 난 팔래. 그럼 팔죠. 팔면 어떻게 되냐면 그 100만, 여기 있던 100만 주를 그대로 15,400원에다 그대로 100만 주를 깔아놔요. 공매도 치는 방식이 이래요. 그러면 또 개인들이 던지면 15,350원으로 또 개인들이 던지면 이 또 100만 주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가를 확 계속 밀어요. 이해 가시겠죠? 이해 안 가면 댓글로 질문하면 제가 이런 건 답변 드릴게요. 종목 질문은 제가 답변 앞으로 더 저 안 하려고요. 아, 종목 질문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버려요. 제가 이걸 옛날에 당했어요. 제 당한 경험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호가창에서 이렇게 대량 물량을 쌓아놓고 밀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문제가 없는 종목인데 왜일까 밀까 해서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냥 제가 빨리 손절 치거나 매도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걸 며칠 동안 계속 봤어요. 그 공매도 치는 걸 계속 꼬라지를 보고 있다가 정말 더 이상 못 빼는 순간에 진짜 풀매수를 하자. 그래서 제가 몰빵을 친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은 이야기 안 할 건데 진짜 이 회사는 절대 문제가 없다. 진짜 내가 다른 주식을 다 현금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정말 몰빵을 쳐버렸어요. 이거는 주가가 더 빠질 수가 없다. 게다가 그 회사가 그 배당도 좀 많이 주는 회사라 정말 정말 바닥 시세 때 몰빵을 쳐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보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밀어버려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던지는 싸움이죠. 이렇게 진짜 걔네들이 밀어버릴 생각으로 목표를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공매는 개인한테 유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이해 안 가면 제가 그 댓글을 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일이라 다시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 공매 개념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내년 그 3월 15일에 이제 그 공매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연장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15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공매는 제가 보기엔 뭐 99%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금융당국이 공매도 5년치 전수조사에서 불법 처벌한다. 그러니까 공매도로 말하자면 말도 안 되게 아까 제가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뭐 가징금을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히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매도를 부활시키는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을 거니까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깔아버리는 거죠. 우리 철저하게 할 거야, 진짜. 잘할 거니까 너무 말하자면 불평불만 갖지 마. 이렇게 미리 깔아두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개인 공매도도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주로 공매도를 치게 되는데 개인도 같이 하자. 개인도 같이 공매도 칠 수 있게 해줄게. 다 같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일반 그 초보 개미들은 멘붕이 올 겁니다. 개미들까지 공매를 쳐버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공매 서로 치고 막 주가 하락할 때는 서로 공매 치려고 안달이 날 거니까 저도 공매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뭐 굉장히 복잡하고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되게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제가 공매를 쳐요. 기관도 쳐요. 외국인도 쳐요. 막 치면 다른 개인들은, 그러니까 개인들은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개인도 이제 공매를 같이 쳐버리면 이해 가시겠죠? 어쨌든 개인 공매도 이게 일본식 공매도라는데 이런 식으로 뭐 주식을 빌려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한다. 근데 동학개미들은 일본식 공매도 개인 피해만 키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지금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초보 개미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초보 개미들이 공매를 하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만 좋고 큰 손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복잡할 거예요. 이거 지금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개인 공매도 대여 주식을 20배를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월 15일에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시행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3월 15일에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문제를 내는 거죠. 제가 문제입니다, 문제. 이때 이제 공매도가 지금 뭐 개인도 칠 수 있게 하고, 지금 뭐 분위기는 개인도 치고 기관도 치고 외국인도 다 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이때 당시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고 그 닭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공매도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수가 어떻게 될까? 그게 문제입니다. 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공매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검색해보세요. 좀 공부해보세요. 이거 제가 이 이상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공매도가 시행되면 지수가 폭락할 것이다. 아니면 지수가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어떤 식으로 될까? 한번 문제를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공매도가 3월 15일 날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면 지수가 폭락한다. 지수가 그래도 올라간다. 뭐 앞으로 이거 답은 말하자면 주관식이니까 어떤 식으로 될 것 같다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뭐 내일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들 수 있고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공매도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됐겠죠? 좀 어렵죠? 아까 숫자가 나왔는데 제가 좀 글씨를 이쁘게 쓰고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찍으려고 지금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만 이야기하고 됐죠? 그냥 저희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목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종목은 윤석열 형님의 유안타 증권입니다. 유안타 증권이랑 유안타 증권 우인데요. 이게 뭐 대표이사가 서명성 님이라는데 충암고 동문이래요.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일단 유안타 증권 우가 더 시세를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유안타 증권 우를 시총도 작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정치 입문하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소액만 사세요. 소액. 자, 소액. 아주 소액. 그래서 조금만 사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 내용을 보면 뭐 증권주라 뭐 당연히 배당은 이상하게 안 주더라고요. 돈도 좀 버는데 뭐 오래 줄 수도 있겠죠. 뭐 대주주 지분도 양호하고 돈도 꽤 벌어요. 돈 많이 버는데 왜 배당을 안 줬지? 저는 그게 좀 원래 안 줬나? 원래 안 주네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당은 안 주는데 뭐 또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유안타 증권이 뭐 망할 회사는 아니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수가 이 주가가 밀리면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나 이거 샀다 근데 물리면은 유안타 증권을 쓰세요. HTS나 MTS를. 그래서 유안타 증권이 실적이 잘 나오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그건 아닌가? 어째 이게 윤석열 형님 테마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오르긴 올랐나 보네. 근데 이게 지금 증권주 보면요. 솔직히 자 보세요. 이따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유한타증권 어쨌든 뭐 일반 유한타증권이나 유한타증권 우나 제가 보기엔 가격대가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형님 그 테마주 보시면은 뭐 유한타증권 우가 테마주라고 나와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제가 차트를 보면 좀 이야기할게요. 아 내가 저장 안 해놨나? 유한타증권 여기 있네요. 자 볼게요. 유한타증권 우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지금 보세요. 유한타증권이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인지도가 아예 없는 회사는 아닌데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이죠. 그죠? 유한타증권 우도 딱히 오른 게 없지 않나요? 월봉으로 봐도 월봉, 주봉, 일봉 이게 오른 건가? 안 오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비교해 볼게요. NH투자증권이 저도 대장주라 생각하는데 NH투자증권 일봉만 봐도 유한타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NH보다는 좀 NH보다 더 낮은 저가이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NH투자증권은 제가 보기엔 그 증권사 중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 뭐 대신이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이랑 뭐 유한타증권이랑 봤을 때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 형님 테마까지 껴있으면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소액만 접근해도 손해보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것 같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빵 터졌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윤석열 형님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이것도 뭐 좀 적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것 같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소액으로 조금씩 접근하면 만약 윤석열 님이 진짜 정치에 입문하면 슈팅 나오고 입문 안 하게 되면 뭐 하락은 하겠죠. 그럼 하락하면은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장기 투자해도 되죠. 유한타증권이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왜 배당을 근데 항상 안 줬지? 뭐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엔 그렇고 어쨌든 그거 이야기했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여기다 쓸까 일단? 여기다가 정치 테마죠. 여기다 빈 공간에 쓰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요거를 일단은 복사해서 이제 나중에 색깔 제가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만 써두겠습니다. 나중에 색깔 바꾸고 일단 저장해 둘게요. 여기다가 윤석열 형님 써놓을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좀 색깔 저장해 놓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댓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근데 종목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명신산업 질문하셨는데 근데 상장을 앞둔 회사고 뭐 상한가를 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질문을 답변을 원하시는데 본인이 좋다고 하면 생각하면 그냥 사시면 되고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뭐 제가 종목을 저도 한 3, 400 종목 보고 있긴 한데 그 외의 것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본업이 있고 아시죠? 제 본업이 있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저한테 큰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전농화성 전고체 배터리와 연관성이 적어요. 뭐 주담이랑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보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농화성에 대해서 주담까지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회사의 그 실적이나 이런 거 차트나 이런 걸 다 보고 접근한 건데
전고체 배터리와 연관성이 적다는 거는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지금 이거 엄청 큰 길을 제 영상을 첫 영상부터 다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감탄하고 꼭 따라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긴 얘기인데, 이게 제가 책을 많이 봤다고 하시니까 어떤 책을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책은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봤어요. 책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서점에 가서 제가 그냥 눈에 띄는 거 잡히는 대로 그냥 그 서점에 있는 책을 거의 다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딱 뭐가 좋은 책이다라고 지정은 못 하겠어요. 이분도 뭐 이제 종목 질문하셨어요. 일진다이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하셨는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일진다이아도 제가 뭐 수소차 회사고 저도 예전에 매매했었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좋다고 하면 잘 매매하시면 돼요. 뭐 저한테 뭐 확인 작업을 하시는 게 좀 그쵸?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조금씩 모으는 거 맞는 말이다. 꾹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당장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 가시죠라는 게 입에 붙었어요. 제가 최근에 수능 문제풀이 애들 해주고 있거든요. 수능 문제풀이 애들을 할 때도 제가 유튜브에도 그 수능 문제풀이를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이해 가시죠를 수백 번 합니다. 더 많이 해요, 지금보다. 이게 지금 유행어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재밌네요. 버스 안에서 영상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이 안정이 됩니다. 집에 가는 길 잘 들었습니다. 주말 기다려줍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목소리 매력적입니다. 제 목소리가 매력적이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얘기하자마자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2달 전에 이제 거버시 들어온 초보인데, 이제 제 거 영상 보고 이제 매매를 해서 빨간불 돌아왔다고, 매일매일 정독하고 공부하고 있다. 자세하고 쉬운 강의 감사하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기업은 믿음이 갑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 나중에 하락장이 올 때 이야기할게요. 안산에서 삼남매를 키우는 주부인데, 보석 같은 유튜브, 주식 분석님 유튜브를 보고 있어서, 뭐 아무튼 강추하고 있다. 테마주 아니고 안정적인 거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전업 투자자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3남매를 키우시니까 아무래도 일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전업 투자자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 좋아요 누르고, 분석가님 제가 볼 때 좋아요, 자기만 보고 싶다는 채널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분과 공유하셔야 돼요. 영상 메모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합니다. 대연 다시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가 매력적이란 말은 저는 별로 안 들어봤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너무 잘 이해가 갑니다. 구독한 지 10일쯤 됐는데 전에 영상도 보려고요. 진솔하고 신뢰가 가는 목소리가 좋아요. 지인에게 추천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생각해보고 쓰세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3월 15일날, 내년 3월 15일날 시작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관식 문제입니다. 서술형으로 쓰셔도 돼요. 제가 보고 그 답은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